东西在我身上，就来拿。功夫2个字，一横一竖，错的躺下了，站着的才有资格讲话。 일대 종사, 중국어로는 이따이 종시, 즉 한 문파에서 한 시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스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영춘권의 연문, 소림무술을 기반으로 한 홍가권의 황비홍, 그리고 청나라 말기의 애국무술가로 미종권의 절기를 지니고 있었던 곽원갑, 이렇게 세 사람을 중국 무술계의 3대 일대종사라 일컫는다 합니다. 그중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몰락 후 1930년대 후반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연문과 그와 같이 한 시대의 무술을 공유하고 풍미했던 이들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일대종사입니다. 중국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계실 왕가희 감독의 작품으로 아비정전, 동사서독, 중경삼림 등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뛰어난 작품성과 미학적 완성도가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영화입니다. 왕가희 감독은 역시나 그만이 가진 특유의 작업 과정으로 이 작품에 총 9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였고요. 그가 가진 명성에 맞게 2013년 베를린 영화제와 중국 영화제 개막적으로도 상영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흥행수익 2억 9천만 위엔, 한화 550억의 수익을 거두며 작품성과 흥행성까지 성공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혼란의 시대에서의 무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무인의 방식으로서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연문은 남부무술의 불사한 영춘권의 후계자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로 오직 무술과 정신적인 수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였죠. 하지만 중국 격동의 시기, 일본과 전쟁을 통해 두 딸과 친구들을 잃고 그의 무술에 대한 수양을 뒷받침해 주었던 경제적인 부분을 잃게 되면서 홍콩으로 건너가 영춘권을 전수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在香港知道咏春的人不多，你打过架吗？想请叶师傅看看。还不快去倒茶！倒茶，拜师啊！ 그리고 또 한 사람, 극강의 무술, 군과 64수를 익힌 유일한 사람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가문을 출가했었던 여인 궁이.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후계자가 되었던 사형의 배신으로 아버지를 잃게 되고 이에 자신의 미래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수를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둘은 중국 무술이 꽃을 피우고 흥행하던 시대에 같은 길을 걸었던 이들로서 서로의 무술 대결을 통해 사랑과 같은 묘한 느낌의 교감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영화의 큰 축을 두 남녀로 잡으면서 치열한 무술의 긴장과 더불어 남녀의 사랑과 아쉬움을 놓치지 않았던 왕가희 감독은 항시 영화에 나타내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를 무술에 접목시켜 철학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며 관객들의 시선과 동질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팔극권, 현위권 등 중국의 무술 유산이 지닌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에도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이루고 쓸쓸히 죽어간 궁이. 궁이와 무술을 통해 교감을 이루고 그녀의 아픔과 고뇌를 짊어지고 자신의 무술을 전파해 나가는 연문. 어쩌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빗대어 무술에 있어서는 북방과 남방은 하나라는 주제를 던지므로 그 당시 양안으로 분리된 중국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왕가희 감독의 미장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무술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액션의 테크닉이나 카메라의 연출력을 배제하고 실제 무술인들의 동작에서 오는 사실성을 최대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중국 각 지방의 실제 무술인들을 만나며 고증한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협 액션이라는 장르를 띠고 있지만 아름답고 우아함이 느껴지며 무언가 기품이 들어가 있는 듯한 왕가이 감독의 무술 연출 방식은 아마도 철저하게 고정된 실제의 동작에서 나오는 절제감이 묻어져 있기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연문의 내용을 다룬다 하여 이전 견자단의 타격기를 중심으로 화려한 액션과 허구의 내용을 담았던 영화 영문과 비교하여 영화를 보신다면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왕가이 감독이 담아낸 카메라에는 현란한 무술 동작과 거기서 전해지는 타격의 쾌감보다 무술의 탄생과 변모 과정, 그리고 그 무술이 개개인의 삶을 거쳐 어떠한 철학적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간접적인 핵심은 모든 것은 섭리대로 흘러가고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라진다라는 동양적인 사상과 철학적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까닭에 어쩌면 보시는 이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따분하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 초반과 중반에 나오는 액션씬만 보시고요. 액션 영화를 보면서도 어떠한 생각의 흐름과 영화가 끝나고 밀려오는 잔잔하고도 무거운 감동을 전달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일대종사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재미삼아 우리나라 배우와 관련하여 간단한 영화 뒷이야기를 알려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나라 배우 송혜교가 출연했습니다. 이는 왕가이 감독이 송혜교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이라 칭하여 직접 캐스팅을 한 경우인데요. 연문에 보인 장영상으로 출연하며 권위 있는 귀족 가문의 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화상에서 큰 대사나 역할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잊혀졌습니다. 물론 왕가이 감독도 짧은 스토리가 될 것이라 알려주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녀는 영화에 대한 비중도 없었고 솔직히 왜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중국 SNS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송혜교는 이 영화 촬영에만 4년이 걸리고 출연 시간은 5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이럴려면 뭐하러 캐스팅을 했는지 같은 한국인으로서 농담삼아 앞으로 왕가이 감독의 영화는 보고 싶지 않네요. 이상 영화 일대종사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